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프로토타입의 종류에 관한 문제로 최종 제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프로토타입의 종류 중 최종 제품과 거의 동일한 기능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하이피델리티 프로토타입입니다. 프로토타입은 완성도에 따라 로우 피델리티, 미드 피델리티, 하이 피델리티로 나뉩니다. 로우 피델리티, 낮은 완성도는 종이 스케치나 간단한 도구로 만든 초기 단계의 프로토타입으로 아이디어 검증에 사용합니다. 미드 피델리티는 그 중간 단계입니다. 하이 피델리티 프로토타입은 실제 제품과 거의 동일한 외관, 기능, 인터랙션을 갖춘 가장 완성도 높은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에 적합하여 세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 방법에 관한 문제로 가장 부적절한 수집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웹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개발자 직감의 의존입니다. 사용자 요구사항 수집은 실제 사용자나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소수의 대표 사용자 그룹과 심층 토론으로 질적 데이터를 얻고 온라인 설문조사는 대규모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경쟁사 분석은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데 유용합니다. 반면 개발자의 주관적 직감에만 의존하면 실제 사용자의 필요와 기대를 반영하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위험이 큽니다. 데이터와 근거 없이 내부자 관점으로만 제품을 설계하는 것은 사용자 중심 설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리드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관한 문제로 그리드에서 수직 공간을 나누는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에서 수직 공간을 나누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컬럼입니다. 그리드 시스템은 웹과 인쇄 디자인에서 콘텐츠를 정렬하고 배치하기 위한 수직 수평 가이드라인 체계입니다. 컬럼은 페이지를 수직으로 나누는 영역으로 콘텐츠가 배치되는 공간입니다. 웹디자인에서는 일반적으로 12컬럼 그리드가 많이 사용됩니다. 거터는 컬럼과 컬럼 사이의 여백, 마진은 그리드 전체와 화면 가장자리 사이의 여백입니다. 로우는 수평 방향의 행입니다. 컬럼을 이해하면 12컬럼을 모바일에서 1컬럼으로, 태블릿에서 4컬럼으로 조정하는 반응형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에 관한 문제로 두 언어의 관계와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같은 회사에서 개발되었다입니다.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현 오라클에서 1995년 개발한 컴파일 언어로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여 JVM,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합니다. 정적 타입 언어로 변수 타입을 미리 선언해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넷스케이프에서 1995년 개발한 인터프리터 언어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는 동적 타입 언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두 언어는 개발 회사도, 설계 목적도, 실행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바는 주로 서버 및 안드로이드 개발에, 자바스크립트는 웹 클라이언트 개발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억성, 메모러빌리티 평가에 관한 문제로 사용성 테스트에서 기억성을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용성 테스트에서 기억성, 메모러빌리티를 평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사용자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후 다시 사용할 때 얼마나 쉽게 기억하는지 측정입니다.
제이콥 닐슨이 제시한 사용성, 유저빌리티 5요소는 학습 용이성, 효율성, 기억성, 오류, 만족도입니다. 기억성은 한 번 익힌 시스템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뒤 다시 접했을 때 얼마나 쉽게 떠올려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후 재방문한 사용자가 로그인, 구매, 검색 과정을 다시 배우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작업 완료 시간은 효율성, 첫 사용 시 학습 속도는 학습 용이성, 인터페이스 만족도는 만족도 항목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계 문화적 상징에 관한 문제로 색이 문화권마다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적 맥락에 따른 색의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빨간색은 서양에서는 위험을, 동양에서는 행운과 축복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색의 상징적 의미는 문화권마다 다르게 해석됩니다. 빨간색은 서양에서 경고, 위험, 금지를 뜻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행운, 축복, 번영을 상징하여 결혼식이나 명절에 즐겨 사용됩니다. 흰색은 서양에서 순수함을 상징하지만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죽음과 애도를 상징합니다. 검은색도 서양에서는 애도이지만 패션에서는 우아함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역시 문화에 따라 희망, 행복 또는 비겁함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글로벌 웹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웹 디자인 개발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PHP의 실행 방식에 관한 문제로 PHP가 어느 쪽에서 실행되는 언어인지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PHP 언어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이다, 입니다. PHP는 서버 측,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요청하면 서버에서 PHP 코드가 실행되고 그 결과로 생성된 HTML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전송됩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실행되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PHP의 실제 특징으로는 동적 웹페이지 생성에 적합하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를 지원하며 변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명명 규칙을 가집니다. 서버 측 실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PHP 소스 코드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볼 수 없어 보안에도 유리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색 이미지 스케일에 관한 문제로 이미지 스케일의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색 이미지 스케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이미지 스케일은 모든 문화권에서 동일한 심리적 효과를 나타낸다, 입니다. 색상의 심리적 효과와 연상 이미지는 개인의 경험, 문화적 배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흰색은 서양에서 순수함, 동아시아 일부에서는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이미지 스케일에서 색상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스케일의 심리적 효과를 공간적으로 배치하며 대각선 방향의 색상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미지 스케일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모든 문화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글로벌 대상 디자인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웹 디자인의 레이블에 관한 문제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안내하는 UI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웹 디자인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입력 필드, 드롭다운, 체크박스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에 붙어 있는 설명 텍스트입니다.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같은 텍스트가 레이블입니다. HTML에서 레이블 태그를 인풋 태그와 연결, 포속성 사용하면 스크린 리더가 해당 필드의 목적을 읽어줄 수 있어 접근성도 향상됩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이트 이동을 위한 메뉴,
헤더는 페이지 상단 영역, 푸터는 페이지 하단 영역으로 레이블과는 다른 UI 요소입니다.